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삼성과 LG의 OLED를 사용해오던 애플이 돌연 한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며 한국의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애플의 이런 선택에 삼성과 LG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애플의 행보를 지켜봐온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맡기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왜 애플의 독립선언에 이렇게 초를 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부탁드려요. 띠링띠링. 애플의 존재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1위로 올라서며 위기에 빠졌었던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가 끝내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애플에 들어가는 LCD 덕분이었죠.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북 등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는 애플. 그만큼 매년 애플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때 애플은 재팬 디스플레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었죠. 2019년에서 2020년 초까지는 이 양쪽의 협력은 애플은 경쟁사인 삼성을 견제할 수 있고 삼성은 애플 덕분에 숨통이 트이니 윈윈 관계였습니다. 애플도 재팬 디스플레이가 망하지 않도록 공장 건설 비용의 60%를 빌려주고 상환 기한을 낮춰주고 주문량도 늘려주는 등 최대한 재팬 디스플레이가 살아남도록 도와주었는데요. 하지만 애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국 LCD에서 OLED로 교체하게 되었고 그 순간에도 끝까지 LCD를 붙잡고 있던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며 그대로 몰락. 결국 재팬 디스플레이에게는 애플에게 갚아야 할 8억 달러라는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대인 삼성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죠. 당시만 해도 삼성 OLED 말고는 대체품이 없었기 때문에 애플에게는 경쟁사 제품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그저 필요가 아닌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삼성은 협력 쌓기 전에 자신들의 경쟁사 삼성 역시 자사의 OLED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 중이었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자사가 우선. 애플은 삼성이 주는 물량만큼만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사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기업 등 다방면으로 찾아 헤맸지만 결국 믿고 사용할 것은 또 다른 한국 기업 LG 디스플레이 제품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OLED 시장을 한국이 점령하게 되자 애플은 OLED가 아닌 마이크로 OLED를 개발해 삼성과 LG로부터 디스플레이를 독립하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말까지 고급 라인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삼성과 LG 역시 애플 의존도가 꽤 높기 때문이죠.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 의존도는 약 21%, LG 디스플레이의 의존도는 약 3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거대한 거래처인 애플이 사라지면 피해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애플의 디스플레이 독립 선언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희망사항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플은 2014년 럭스뷰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마이크로 LED 개발에 전념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적용하기로 했던 계획이 벌써 후년으로 미뤄졌다는 내부 소식도 있는데요. 즉, 애플의 디스플레이 독립선언 아직까지는 너무 멀었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전망입니다. 또한 애플이 만약 마이크로 OLED를 자체 개발하더라도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DSCC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가 마이크로 LED 위탁 생산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스마트워치용 마이크로 LED를 벌써 상용화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 완료가 목표이며 앞으로 OLED를 대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몇 년째 계획만 하고 있던 것을 벌써 실현을 앞두고 있다니 삼성이 왜 가성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애플이 경쟁사 삼성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벗어나기 위해 선언했던 디스플레이 독립은
결국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미 마이크로 LED TV까지 출시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까지 마이크로 LED로 출시된다면 또다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언제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애플의 독립에 회의적이라 해도 애플의 독립선언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애플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 중 하나인데요. 아직까지일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독립에 성공할지도 모르는 기업입니다. 그러니 한국 기업들도 애플의 전도를 낮추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넘사벽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지만 애플은 기술만으로는 방심할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삼성이 OLED, 폴더블 폰 등 애플보다 한 발 먼저 선진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지만 애플 러버들은 여전히 애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애플에서 그런 제품이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견고한 팬층을 가진 기업이 만약 독립에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그냥 납품처를 잇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겠죠. 삼성에게도 애플의 감성 마케팅을 꼭 역전시킬 수 있는 신박한 마케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과 삼성이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eSIM 시장.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면 개통을 하기 위해 유심을 따로 구매해야만 하죠. 이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요즘은 알뜰폰 등을 많이 사용하면서 집에서 셀프 개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폰은 왔는데 유심은 별도 구매다 보니 편의점 등에 사러 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eSIM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SIM은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의 정보가 다운되기 때문에 칩을 사서 넣을 필요가 없이 집에서 QR코드를 스캔한 후 프로파일을 저장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기존 유심에 내장된 칩과 함께 듀얼 칩으로 사용도 가능해 eSIM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 두 개의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신사도 다르게 혼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MZ세대들은 비대면 온라인 가입을 선호하다 보니 이 eSIM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기업은 일찍이 아이폰 SX, Z 플립 3와 Z 폴드 3에 eSI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삼성은 이번에 아예 eSIM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eSIM의 시장 가치는 올해는 47억 달러, 2027년에는 163억 달러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 장점이 활발히 공유되며 가입자가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드시 선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